반갑습니다. 필생TV 한의학 강의팀의 소스필드입니다. 인체에서 일어나는 이상 증상을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통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설사와 변비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질병은 아니지만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고 감정상의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탈도 많고 사연도 많은 설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쾌식, 잘 자고 쾌면, 잘 배설, 쾌변을 해야 합니다. 잘 먹어서 소화가 된 음식물은 영양분으로 변환되어 오장육부의 활동을 돕고 온몸의 생리활동과 인체의 방어 기능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 활성화에 이용됩니다. 그 중에서 오장은 인체에 필요한 고유한 물질로 합성된 정밀홀정자 전기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육부는 소화 과정에서 흡수한 영양분과 에너지를 제어한 부분을 비워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장은 제대로 저장을 하지 못해 병이 오고 육부는 불필요한 물질을 잘 비워내지 못하면 큰 병이 옵니다. 설사는 육부가 받아들인 음식물을 비워내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설사는 육부의 소화기관들이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과정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내 몸에서 흡수되면 안 되는 물질을 내보내기 위해 인체의 방어계제가 작동하는 정상적인 반응이며 육부인 소화기관들의 조화가 깨졌을 때도 발생합니다. 물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설사가 생기는 구조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사는 위와 소장 사이의 한혈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나 소장과 대장 사이의 한혈과 조습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발생합니다. 또한 위와 대장 사이의 한혈과 조습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도 발생합니다. 본래 위는 열이 있어 차가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소장은 차가운 기운을 싫어하며 따뜻한 기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장은 한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장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열에 있는 유장은 찬 음식을 좋아하지만 소장은 찬 음식을 싫어해서 소장이 감당할 수 없는 찬 기운을 품은 음식물이 내려오면 소장은 음식물을 빨리 내려보내기 위해 대장을 움직이는데 이때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면서 설사가 나옵니다. 복통을 동반하는 설사는 소장이 차가워져서 하는 설사인데 이 경우에 나타나는 설사는 혈이 관계인 심장에서 소장으로 열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복통을 느끼면서 하는 설사는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복통을 동반하는 설사는 마음보따리를 잘못 써도 발생합니다. 마음보따리는 한의학에서 심포라고 하는데 심포와 설사가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래에 화설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설사는 폐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대장이 차가워져서 발생합니다. 설사를 하게 되면 위기가 손상되며 설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위기의 손상으로 인해 면역력의 저하로 이어지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설사는 우리 몸의 조습을 조절해주는 비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발생합니다. 비장은 토의 수렴작용을 통해 인체의 조습을 조절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설사가 발생합니다. 설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몸에 탈수 증상이 생겨 응급 상황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여 수분을 보충하는 처치를 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설사는 특히 노인들에게 원기의 손상을 가져와 병이 점차로 깊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설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설. 소화되지 않은 상태의 음식물이 그대로 설사의 형태로 나옵니다. 노란색을 띤 대변이 설사로 나옵니다. 주로 감기 후에 몸에 남아있는 한기를 내보내기 위해 발생합니다. 즉, 풍이 위를 침범해서 발생합니다.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위장에 쌓여있는 차가운 기운을 배출하는 과정에서도 설사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습설. 배는 아프지 않으면서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면서 쏟아지듯 하는 설사를 말합니다. 몸에 수분이 너무 많아 생깁니다. 대장에서 미처 흡수되지 못한 수분이 수돗물이 쏟아지듯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화설. 마음이 편하지 않거나 울화나 심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사입니다. 배가 끊어질 듯이 아프면서 나는 설사입니다. 심포에서 위장으로 공급하는 열이 소장의 열보다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소장이 차가워지면서 소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복통을 동반한 설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위장에서 발생한 열은 심포의 열이 공변관계인 위로 전해진 것입니다.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촌이 땅을 사서 밤새 잠을 못 이루거나 마음이 불편하여 타인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가 심포를 거쳐 위로 전해져서 발생하는 설사입니다. 이것을 심포의 화로 인한 화설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오는 설사의 정체입니다. 네 번째, 주설. 술로 인한 설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주당들은 한 번씩 경험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과음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설사를 말합니다. 술은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열을 발생하지만 술은 그 자체가 매우 찬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술이 가진 차가운 성질로 인하여 대장이 차가운 기운을 감당하지 못해 음주 후에 나타나는 설사를 주설이라고 합니다. 특히 성질이 찬 맥주 같은 술을 많이 마신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비허설사. 음식을 먹은 후 바로 화장실 가는 사람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장과 신장의 허증으로 발생하며 생활하기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대장이 예민하여 발생하는 설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 특히 커피와 같은 사작용이 있는 음식물을 먹은 후 30분 이내에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화장실의 고마움을 절실하게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며 외출 시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는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은 음식을 먹은 후 또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먹은 후에 바로 화장실 가는 경우는 비장의 기운이 약하고 소화 기능이 약해서 발생하는 설사입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나 몸에 털이 많거나 뚱뚱한 방광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설사입니다. 음식을 먹은 후 30분 이내에 발생하는 설사는 생명회로도에서 장 기능이 매우 예민하게 세팅이 된 경우입니다. 그만큼 몸이 차다는 것을 의미하며 씹어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만큼 비워낼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식물이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설사가 한 달 이상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음이 훼손하고 원기가 함하여 생기는 증상으로 진음의 손상과 원기의 손상인 탈음과 탈양이 원인입니다. 이때는 중초의 기운을 보호해 주어야 하고 근본을 자양하지 않으면 흉비와 소변 임삽과 복창 등이 발생하여 불치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설사가 그치지 않으면 풍 때문인데 이때에는 땀을 내서 반드시 풍 기운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대장암이나 대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사가 나면서 몸에 기운이 없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설사와 동시에 땀이 나는 경우에도 역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나 아니면 어느 특정 시점에 나타난 복통과 설사 증상이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해도 그때뿐이고 다시 반복하여 나타난다면 이것은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로 치부해버릴 문제는 아닙니다. 설사는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면에는 폐와 대장을 비롯한 다른 장부에 설치된 카르마 에너지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특히 고질적인 만성 염증성 장질환은 각자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카르마가 이번 생에 그런 형태로 드러나면서 인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눈에 보이는 세계이지만 보이지 않는 공과 기의 세계에서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씩 알아보니 설사를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제 설사를 할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세균 감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생선회나 육회 같은 날 음식은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아이스크림이나 얼음, 냉면 등 찬 음식은 소화기관의 작동을 멈추거나 둔화시키고 내장 온도를 떨어뜨려 소화효소 분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밀가루 음식 역시 성질이 찬 음식으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아닌데 배탈로 인해 장벽이 손상되었을 경우 소화되지 않은 채 장을 통과하게 되어 설사를 악화시킵니다. 평소 매운 음식을 즐겨 먹더라도 설사가 나면 내장벽의 자극을 피하기 위해 참아야 하며 당연히 술은 금주를 해야 합니다. 우유도 유당의 소화효소가 부족한 사람에게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장의 연동운동을 자극하여 설사를 일으키고 가스에 의한 장팽만시에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는 우유를 이용하여 탈압죽, 즉 우유죽을 쏘아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영양도 보충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육체를 가진 호모사피엔스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즉 남의 살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귀한 음식물이 인체 내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설사를 통해 바로 배출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한 자연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의 책임도 있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미래의학에 대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